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하고 또 그 위성 정당들이 보여준 기태의 정치 행태, 이거 이제 황당 개그가 따로 없죠. 황당 개그 그 자체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요, 정치라고 하면 일단 이건 무게가 있는 일, 권위 있는 일, 또 진지한 일, 이렇게 인식됐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정치 행태는 가볍기가 깃털보다 더합니다. 봉숭아 학당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1991년부터인가요? KBS TV에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방영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황당함, 의외성 이런 것 가지고 당시 장안의 인기를 독차지했죠. 예, 그러니까 아주 괴성을 내지른다든지 마음대로 교실 안에서 우당탕 투당탕 뛴다든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주장을 한다든지 아주 산만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교실 풍경을 보여줬죠. 한 30년 됐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게 오늘날에 와서 정권에 의해서 다시 그게 재현된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진보 논객으로서 유명했고요. 지금은 또 탈진영 논객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8일에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친문 양아치들의 개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검찰 인사는요, 대검의 윤석열 총장 참모들, 그 간부 8명을 모조리 흩어버리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윤석열 팀을 아예 해체해버린 거죠.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지 엿새 만에 단행된 인사였는데 그때 이제 32명이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머리가 좋다 한들 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추론하자면 청와대 하청 인사를 한 셈이죠. 그것도 단순 하청. 청와대 측에서는 유난히 인사권이 대통령의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인사 직전에 말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추 장관조차도 그 인사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이걸 강조한 셈이 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같이 검찰 인사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추 장관은요, 청와대에서 앞으로 검찰에 불려갈지도 모를 그런 참모들이 짜놓은 그 인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내용만 숙지하고 바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가지고 제가 받았다. 그래서 발표했다. 이 이상 추 장관의 역할은 있었던 것 같지가 않네요. 이번 인사의 가장 고약한 측면은 뭐냐면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사팀의 책임자들을 다 이곳저곳에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수사권 없는 그런 자리로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또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는 그 수사팀, 이 책임자들 다 그렇게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직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인사권으로 검찰의 칼날을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 말이죠. 윤석열 총장한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마라. 이렇게까지 호기롭게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는 막상 검찰 수사의 칼날이 자신의 참모 또 측근 거기다가 이제 그것을 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청와대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걸 보니까 갑자기 두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야말로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아닙니까?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그런 권한은 아니죠.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직무를 수행하고 또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헌법과 또 법률은 중요하지만은 이와 함께 전례, 또 관례, 상식, 통념 이런 것도 존중돼야죠.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이제 출석해서 근데 야당 의원들이 왜 법에 있는 대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고는 뭐라고 했냐면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라 했는데 안 오더라는 거죠. 참 얼마나 권위적인 표현입니까? 명, 거역. 그 다음 추 장관은 또 야당 의원들이 검찰 인사위원회를 30분 앞두고 총장을 법무부로 오라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그다음 검찰총장이 풀어야 할 그 사이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만들면 전례지 이런 뜻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국회의원 5선을 지금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 민주가 붙은 민주라는 그 글자가 붙은 정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에요. 이 양반의 그 민주 정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입니다. 권좌 있죠? 이 권력의 자리. 이 권좌가 몸에 배게 되면요. 익숙해지면 이 권력이란 것이 그 사람의 의식을 마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무절제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죠. 또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권력을 아무리 휘두르고 행사하고 그래도 계속 헛헛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게 말하자면 권력의 함정 같은 것이겠는데 문 대통령하고 그 참모들이 임기 이제 한 3년쯤 이제 지나가니까 3년이 가까워지니까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진 전 교수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촛불 덕에 거저 집권하고 야당 덕에 거저 통치하고 지금 상태로라면 정말로 한 20년은 권세를 누리겠다.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 이미 실패한 정권인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SNS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후년 되면 정권도 떠나갈 것 같네요. 근데 정권 떠나가고 안 떠나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내후년 5월 9일로서 임기가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을 권력의 마취에서 깨겠죠. 깰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일을 이런 식으로 벌여놓는 건지 남의 일이지만 참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어쩌라고 이러는 걸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